안녕하세요. DS 라이브러리를 열었습니다. 이번 라이브러리에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은 아주 얇은 책입니다. 심심풀이로 이렇게 읽기 편하더라고요. 아직 늦지 않은 재테크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 저자분은 이제 일본의 유명한 이제 금융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오토메 사토루네요. 아오토메 사토루라는 이 금융 컨설턴트이신 분이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써서 이제 아직 늦지 않은 재테크라고 해서 우리 조금 늦은 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나름의 그 돈에 대한 철학을 바로잡아 주려고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돈에 대한 철학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돈에 대한 철학을 어떻게 바꾸자라는 걸 요약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챕터를 보면 첫 번째 챕터에서는 통장 잔고에서 자유로워지자 라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쓸데없는 지출과 물건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회사의 급여와 직급에서부터 자유로워지자 라는 이 자유. 네 번째는 쓸데없는 투자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우리는. 그리고 마지막 챕터인 5번에서는 내 지갑에서 자유로워지다 라는 이 5가지 테마로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통장 잔고에서 자유로워지다 라는 거에서는 우리가 돈이 예금이나 적금에 항상 어느 정도의 돈을 자꾸 두려고 하죠. 막연한 불안을 생각해서 어떻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막연한 불안을 대비해서 적금이나 예금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돈이 이제 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막연한 불안에서 만들어 놓은 예금이나 적금을 이제 좀 줄여서 실제로 이 생활비 계좌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생활비 계좌와 투자 계좌를 나눈 다음에 이 생활비 계좌는 정말 영원히 될 때까지 편하게 쓰고 계획된 대로 하고, 대신에 막연한 불안 때문에 예금이나 적금을 남겨놓거나 따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지 잘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투자를 이 생활비 계좌와 투자 계좌로 만들어 놓고, 이 투자 계좌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막연한 불안 때문에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되지? 아니면은 누가 잘못되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막상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큰 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건강보험도 있고, 이분 얘기가 그래요. 건강보험도 있고, 여러 또 이제 이 선진국으로서의 공적 부주 제도가 있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막연한 불안 때문에 돈을 예금이나 적금에 놀게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통장 잔고에서 자유로워져라 라는 챕터에서 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쓸데없는 지출과 물건에서 자유로워지다 라는 챕터에서는 이 쓸데없는 지출이나 물건을 없애라 라고 하고, 그래서 나쁜 지출을 줄여라. 예를 들자면은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즉흥적이고 일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돈을 쓰는 거는
이제 상당히 이 나쁜 지출이라고 보는 거죠. 대신에 좋은 지출을 늘리자. 그러니까 가족의 행복이라든지 지속 가능하고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위한 지출이라면 많이 이제 늘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지출과 물건에서부터 이제 이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자본주의는 지갑이 텅 빌 때까지 물건을 사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지 말자. 그래서 두 번째 챕터에서는 쓸데없는 지출과 물건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라는 말을 하네요. 세 번째는 그 회사의 급여나 직급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월급을 받지만 이 월급이라는 게 사실 우리 평생을 의탁할 만큼 돈은 안 나오죠. 매달 이제 어떻게 보면 푼돈인데 매달 푼돈에서부터 목숨 걸지 말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급이 아닌 우리는 그냥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직급은 언젠가 사라질 거고 우리는 그냥 사람이다. 거기에 우리가 이 직급이나 급여에 매달려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거기에 본인의 이 재테크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돈 버는 방법보다 삶의 방식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거기에 맞게 유연하게 노선을 변경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분 얘기가 든 게 이거예요. 나는 뭐 약사니까 약국을 해야지, 아니면은 나는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어디가 취직을 해야지, 뭐 이렇게 정형화된 포맷에 자기 자신을 가두고 재테크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서로 상관없는 거를 연결해 놓고 가겠다는 거죠. 옥상에 사다리 없이 올라가겠다는 거죠. 이 사람 말씀은 그래요. 그래서 유연한 노선, 유연하게 사고해서 이제 자기가 살고 싶은, 정말 자기가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사고부터, 삶의 방식부터 자유롭게 바뀌어야 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도 뭐 이 사람의 이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서 삶의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라, 돈 벌 방법을 바꾸지 말고 궁리하지 말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건데, 지금도 소중한 우리 인생의 한 순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연하고 자유롭고, 사람 모두가 우리는 자유롭고 싶지 않습니까? 유연하고 자유롭고 싶다면 언젠가 때가 되면 유연하고 자유롭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 안 온다는 거죠. 제가 일례로 회사에서 퇴직하신 분을 회사에서 만났어요. 계약직으로 계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오냐고 여기.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여기 오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밥도 있고, 회석밥 있잖아요. 식판밥, 저렴한 밥. 그래서 퇴직해서 뭐 하겠다는 건 거짓말이다 라는 말을 이분이 말씀하신 이 돈 버는 방법보다 삶의 방식을 우선시해라, 그래서 자유롭게 살겠다면 유연하게 이 사고의 노선을 변경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아라 라는 말에 동감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이분이 한 얘기는 이제 쓸데없는 투자로부터 자유로워지자 라는 거죠. 우리가 투자하러 있다가 사기 많이 당하죠.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부동산 사기를 당하거나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을 위한 투자인가,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위험을 피해야 된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투자 방법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피하지 못해서 결국 다 말아먹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위한 투자인가, 목표를 분명히 해서 위험을 피하자 라는 말씀이 이제 이 챕터에서 하고, 그래서 이분의 말씀은 투자 설계도를 자기가 그려보고 적절하게 정말 자기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이것에 대한 위험은 뭔지, 이런 투자 설계도를 차분하게 그려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하게 금융기관과 또 투자를 넣는 타이밍도 분산할 필요 있고, 상품도 분산할 필요가 있고, 지역, 국가, 통화, 환율, 외국통, 이 통화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분산해서
이 어떤 불치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침몰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자유롭게 살겠다고 하면 이제 삶의 방식을 바꾸는 방법 중에 이제 7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사귀는 사람을 바꿔라. 접하는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오는 보편적 정보 말고 이 아주 격조 있는 수준 있는 정보를 취득하려고 해라. 접하는 정보를 바꿔라. 사는 곳, 이용하는 곳을 바꿔라. 좀 더 이제 거기에 걸맞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사는 곳, 엄선된 곳에서 살면서 지켜보고 같이 생각해보는 방식을 배우라라는 거죠. 입는 옷도 이제 고급스럽게 바꿀 필요가 있다. 소지품도 이제 잡다구리한 거 말고 이제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고급스럽게 바꿔라.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 먹는 음식도 도시락이나 이런 거 먹지 말고 한 끼를 먹어도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네요. 이제 그 챕터 다섯 번째 챕터에서는 내 지갑에서 자유로워져라 라는 말을 이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빚을 잘 써야 된다. 빚은 나쁜 것이 아니다. 모두가 나쁜 빚은 아니다. 그래서 그 빚을 잘 이제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은행은 나에게 돈을 빌려줄 제 1금융권을 얘기하죠. 은행은 나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미 자기들의 판단 기준으로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은행 걱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빚을 못 갚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 반환 책임도 있겠지만 그것도 절반은 은행의 책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은 자기 나름의 기준에 맞춰서 돈을 나에게 빌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한 책임도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또 그 얘기를 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법인과 개인과의 차이점을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법인은 그냥 이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얼마의 빚이 있든 간에 청산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개인도 그렇다는 거죠. 개인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기업은 도산법에 따라서 도산하고 끝나버린 정리하는 절차가 있듯이 개인도 파산 면책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리고 죽으면 이 물질계를 떠나니까 그 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녀들은 저번에 우리 그 리걸 잡스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속 포기 제도가 있잖아요. 자녀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법인들처럼 빚이라는 거를 하늘이 준 나에게 준 어떤 그 찬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디딤돌이다 생각하고 그 돌을 어떻게 잘 디딜게 놀지를 생각하는 것이 이 중요하고 기업 법인들처럼 기업은 도산법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이 그 파산 면책 제도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나 형제 자매들은 상속 포기를 하는 상속 포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기업과 우리 개인들도 자연인이죠. 자연인과 법인들은 이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가 만드는 덫에 우리 걸려 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자유로운 사고와 또 이 빚이라든지 이 돈을 에셋을 활용하는 그런 이 활용법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투자를 많이 열심히 하면서 어떤 우리가 뭔가 필요하면 예금이나 적금을 넣어놓고 그거를 꺼내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필요할 때는 타인의 지갑인 파이낸스를 활용해라. 자동차도 파이낸스가 있고 부동산도 파이낸스가 있죠. 그 파이낸스를 활용하는 편이 투자금을 줄이면서 이 예금이나 적금이나 이런 곳에 돈이 이제 노는 것보다 낫다. 이번 얘기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산 형성 술로를 이 사람이 언급한 거는, 하나는 이제 일이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1번, 하나의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하나의 그 벤다이어그램의 한 원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그 이 종이 자산,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제 자산 형성을 위한 하나의 툴로서 이 부동산 이외의 실물 자산, 뭐 예를 들자면 그림이라든지 뭐 조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네 가지의 이 자산군을 잘 조화롭게 활용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잘 방어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은행은 지난 이 네덜란드의 뱅크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한 일은 돈을 찍는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돈을 계속 찍어대니까 이 돈만 갖고 있어가지고는 이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진다 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빚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끄러워 말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이 투자를 볼 수 있는 안목과 눈을 길러가지고 투자 설계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이 유혹이나 나쁜 투자에 빠지지 말고 이 조기 은퇴를 도모해 가자 라는 말을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예. 자, 여러분, 이분의 책, 아직 늦지 않은 재테크, 이분이 아오토미 사토루 씨가 쓴 이 책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